소주는 곡주를 끓여 수증기를 받아내는 증류주로 독특한 맛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잘 상하지 않는다. 때문에 1년 내내 집에 술을 보관해야 하는 양반가의 여름용 술로 사랑받았다. 그리고 소주 외에도 양반가에선 계절별로 다양한 술을 빚었다. 봄 되면은 진달래꽃 술도 되고, 또 4월, 5월 되면 배 술도 되고, 또 이제 6월에 가면 이제 쌀이 꽃도 따가지고 술을 만들지요. 만들고 또 가을주는 뭐 복숭아 이런 것도 술을 담으지만은 산머루 가지고 많이 담그지요. 조선시대 양반가의 손님 접대 문화는 다양한 술을 만들어냈다. 음식 디미방에 특별히 53가지의 술 제조 방법을 소개해놓은 것도 양반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좋은 술을 빚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음식 디미방을 통해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어떤 음식을 즐겨 먹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조선시대 양반들의 문화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조리서가 아니라 이 조선 중기의 사회상을 담은 역사서인 것입니다. 사실 조선시대 여성이 책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서화에 능한 신사임당이나 헌안설원도 자신들의 작품만을 남겼을 뿐이지 자신들이 직접 책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방대한 양의 음식 조리법을 이 정부인 장씨는 책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지만 이 정부인 장씨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2년 전 이 정부인 장씨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문열 씨의 소설 선택이 발표되면서부터 여성계의 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것은 이 정부인 장씨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학문의 수준이 높고 또 글과 그림에도 재주가 많은데 이 정부인 장씨는 결혼 이후에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됩니다. 이문열 씨는 소설 선택을 통해서 재능이 많은데도 결혼 이후에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이 정부인 장 씨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들어서 이 사회활동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현대 여성들의 생각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성계에서는 이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삶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현대 여성들이 추구하는 생각에 이건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반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논란은 어쩌면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부인 장 씨에 대한 그 삶에 대한 평가는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인 장 씨가 살던 시대는 17세기. 이 시기 여성들의 삶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 변화상을 볼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양반집의 구조다. 여성들의 활동 공간이 집안의 깊숙한 곳으로 옮겨지게 된다. 안채가 따로 구분돼 집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조선 후기 사회로 오면은 특히 이 가부장적인 권위가 강화되고 남녀의 내외법이 보다 분명하게 정해짐으로 해서 남성 공간과 여성 공간의 분화가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보편화됨으로 해서 사랑채와 안채의 분화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집도 그와 같은 한 사례로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가옥 구조의 변화는 바로 남성 중심 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조선 건국 초기부터 시도됐다. 그러나 여성의 활동이 자유로웠던 고려의 사회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다. 그러던 것이 17세기에 와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 내외법도 강화된다. 남녀 간의 자유로운 접촉이 규제되고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뚜렷이 구분된다. 가마도 뚜껑이 없는 평교자에서
뚜껑이 있는 옥교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 17세기다. 왜 17세기에 와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 17세기라는 상황은 임진왜란이라든가 이제 병자호란의 그런 양난을 거쳐가면서 그동안에 이어져 왔던 이제 질서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복원하고 또 계승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17세기 조선은 비패해져 있었고 사회기강마저 무너졌다. 이에 조정에선 나라를 다시 세우고 사회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유교적인 이념을 강조하게 됐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살았던 정부인 장씨도 여느 여성과 다르지 않았다. 결혼을 한 뒤엔 가정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게 된다. 정부인 장씨는 아버지 장응효의 제자였던 석계 이시명과 결혼했다. 그런데 종가가 있는 마을 입구엔 정부인 장씨의 유적비가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집안에선 존경받는 어른으로 모셔지고 있었다. 사당엔 부군인 이시명과 나란히 위패가 모셔져 있었는데 불천위였다. 4대까지만 모시는 일반적인 제사와는 달리 불천위로 영원히 모셔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집에는 이 세 분을 제사를 지내는데 특히 이제 정부인 안동장 씨의 그 기일은 7월 칠성날이 돼서 아주 손님이 아주 많습니다. 후손들은 정부인 장씨를 두고 여성 군자로 부르기도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인 장씨가 재령 이씨 집안에 시집온 건 19살 때다. 당시 석계 이시명은 서당에서 후학을 기르던 분으로 상처를 하고 슬하에 일남이녀를 두었다. 정부인 장씨는 석계 이시명과의 사이에 6남 1녀를 두어 전체의 소생까지 10명의 자식을 길렀다. 그중 7아들은 학자로 대성했을 뿐 아니라 행실도 반듯해 주위에서 칠연자로 불리웠다. 일곱 아들이 남긴 문집은 지금도 서당 창고를 가득 메우고 있는데 특히 둘째 휘일은 홍범년이라는 정치 철학서를 남겼고 셋째 현일은 퇴계 이황의 학풍을 잇는 대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일단 그 옛날 그 체제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호와 그다음에 문집과 그다음에 정자를 가지고 있다면은 일단 그냥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약간의 성차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7분이 다 그 6자제분이 다 그 호와 문집과 그다음에 정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단순한 어떤 부나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문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의 저서를 다 모으면은 뭐 옛날식 책으로 하면 좀 과장 못해서 한 소리는 찰 겁니다. 7아들 중 셋째 아들 가람 이현일이 2조 판서에 오르면서 장씨에겐 정부인이라는 품계가 내려진다. 그리고 훗날 가람 이현일은 7아들이 반듯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정부인 장씨의 가르침이 있었던